제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약간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렇다면 이제 IT 쪽의 방향이 특히 저 같은 경우는 SAP 쪽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고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플렉스2의 용도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플렉스가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맞춰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저희 제목을 쭉 보시면 제가 정보화 제2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저기 벽에만 보셔도 뭐 웹 2.0부터 시작해서 플렉스2 2자가 유난히 좀 많이 있죠. 그래서 제 발표 자료도 이제 정보화 1기, 2기 이렇게 나눠봤을 때 우리가 지금 정보화 2기로 나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 정보화 2기의 초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쭉 자세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거기에 앞서서 요즘 비즈니스건 IT건 전반적인 화두라고 한다면 크게 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혁신입니다. 그리고 이런 혁신은 주로 이제 변화의 흐름을 좀 더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화가 왜 빨라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에 올 3월경에 전 세계 한 3,400여 명 정도의 CEO라든지 C-레벨 분들,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맥킨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약 41%의 응답자가 얘기하기를 첫 번째로는 혁신이 빨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신제품을 들고 나오는 그런 경쟁사가 있고 혹은 새로운 서비스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승부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이것과 아울러서 정보의 흐름이 그 어느 때보다 빨라졌다. 그래서 나쁜 소식도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남들이 더 먼저 듣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투명성이 필요하고 기업 운영에 대해서 윤리경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물론 이제 글로벌한 시장의 세계화가 중요한 이유로 갔었죠. 제가 이제 괄호로 영어 이름을 이제 애덤이라고 적어놨었죠. 원래는 이게 미국식 발음으로 제 학부 때 전공이 원자핵공학이었기 때문에 그 애덤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근데 이게 아톰이든 아담이든 미국식 영어로 가게 되면 둘 다 애덤이기 때문에 애덤이라고 썼었고요. 그 전공을 버리지 못해서 제가 계속 이제 IT의 발전 단계 혹은 혁신의 발전 단계를 얘기할 때는 이 전기 에너지의 발전 단계 얘기를 주로 합니다. 전기 에너지를 쭉 보시면 처음에 이렇게 발전소가 들어가 있고 그 주변에 뭐 송배전 시설들이 쭉 들어서게 됐는데 초창기의 발전소, 예를 들어서 화력 발전소 하나가 생겼다. 그럴 때는 과거에는 이제 이게 전력망이라는 게 구축이 되지 않고 초창기 발전소 하나만 생겼을 때는 그 주변에서 전기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공단이 그 발전소 주변에 형성되는 그런 모습을 취했었습니다. 이게 옛날로 따지자면 IT 쪽으로 따지자면 이 발전소 하나가 뭐 ERP, 전사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ERP가 됐거나 아니면 고객단을 관리하는 CRM이 됐거나 SCM이 됐거나 이런 하나의 발전소가 그런 애플리케이션 한 상자라고 보시면 되죠. 과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용자가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나 프로세스를 이용하려고 하면 그 애플리케이션, 그 발전소로 찾아가야만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물론 기술 발전이 수반이 됐기 때문입니다만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력망을 통합해주는 그런 통합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두 번째로 표준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표준화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콘센트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사용자가 전기 에너지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가장 간편한 인터페이스는 그냥 플러그와 콘센트 이거 하나로 끝내는 그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표준화가 전기 에너지를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IT의 흐름도 이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ERP니 CRM이니 혹은 뭐 레거시든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들을 열심히 만들거나 도입을 해놨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사용자가 쓰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그 애플리케이션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UI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용법 어디에 어떤 메뉴가 숨어 있는지를 일일이 배워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었고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애플리케이션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나한테 필요한 정보나 프로세스 혹은 기능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내가 원하는 화면상에 바로 나를 찾아오도록 쉽게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는 그리고 통합해주는 그러한 시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전기 에너지를 쓰기 쉬워지면서 이 전기를 어디에 쓸지를 사람들이 이제 신경 쓰게 됐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쓸 수 있었던 게 일단 저기 나와 있는 전화도 나와 있었고요. 초창기에. 그리고 라디오라든지 TV, 더 나아가서 인터넷, 그리고 지금 정보화를 이끌게 됐던 다양한 그런 소프트웨어 산업들을 일으켰던 부분들이 바로 이 전기 에너지의 표준화 및 통폐합 이런 부분에서 발단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IT가 지금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SOA를 내세우면서 가려고 하는 방향도 비슷합니다. 기업 내부에 이미 애플리케이션들을 다 도입해서 ERP, CRM, SCM이라는 이 발전소 안에 정보가 다 숨어 있는데 이 정보를 꺼내서 쓰기 쉽게 만들어주자. 혹은 그 안에 담겨있는 기능들을 꺼내서 쓰기 쉽게 만들어주자라는 게 바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가 얘기하는 웹 서비스 혹은 SAP가 말하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가 바로 그러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이 쓰기 쉽게 만들어줘야 본격적으로 혁신이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의 혁신의 방향은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개방형 혁신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하버드대 교수로 계셨던 그 최스브로라는 교수님이 쓰셨던 개방형 혁신에 관한 얘기를 보시면 아무리 큰 기업도 이제는 혁신에 필요한 모든 기술이라든지 인재, 자본을 자기 기업이 다 보유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 분업화, 전문화가 됐기 때문에 기업들도 이렇게 분업화, 전문화된 기업들이 생겨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고객이 원하는 솔루션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요소를 갖고 있는 업체들끼리 협업을 해야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혁신으로 가기 위한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면 바로 활용도를 높여주는 것과 그 다음에 협업을 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기 쉽게 만들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플렉스의 위치는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여기저기 숨어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사용자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에 쉽게 만나볼 수 있도록, 자기가 찾지 않더라도 바로바로 자기를 찾아오는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플렉스가 이러한 정보와 제2기, 활용의 시대로 넘어가고 혁신의 시기로 넘어가는데 차지하는 위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보와 2기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정보에는 이제 태동기가 있었고 1기, 2기가 있습니다. 정보와 태동기에는 일단 그냥 개발 툴이라든지 다양한 기술들이 주도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주로 현업 부서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들을 IT 부서에서, 과거는 뭐 전산실, IS실 했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정보 요구사항들을 수렴해서 이제 requirement document를 만들죠. 그래서 이게 요구사항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몇 개월간에 걸친 코딩 작업을 거쳐서 이제 이게 프로토타입 제품을 보여주면 그거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또다시 그런 작업들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그러한 부분들이 주로 필요한 부분은 그냥 만들어준다, 내가 직접 만들어 쓰자라는 기능 개발의 시대가 정보와 태동기였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유사한 기능을 가진 제품, 기능을 가진 애플리케이션들이 난립하게 됐었죠. 이런 부분을 중복을 없애고 쉽게 확장하도록 만들어주자라는 측면에서 나왔던 부분이 이제 통합 애플리케이션 시대, ERP라든지 CRM, SCM으로 대변되는 그런 통합 애플리케이션 시대였고, 이때는 무엇보다도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해서 업계 내에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그 업무 프로세스들은 패키지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해서 그냥 쓰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정보와 제2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저희들이 이미 도입해 놓은 애플리케이션, 그 안에 숨어 있는 정보와 프로세스들을 활용하기 쉽게 만들어서 좀 더 새로운 프로세스를 구성해 본다든지 이 정보를 좀 더 사용자에게 쓰기 편한 형태대로 제시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활용도를 높여서 혁신으로 가기 쉽게 만드는 그러한 플랫폼의 시대. 그래서 요즘은 너도 나도 이 애플리케이션보다는 플랫폼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정리하자면 가장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과거에 산업화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일단은 제품의 표준화, 그리고 공정의 자동화, 그리고 업무의 효율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사실 IT 쪽하고도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산업화가 초창기에 보시면은 뭐 베레타라든지 이렇게 총기류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초창기는 다 수작업으로 수제품을 만들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총이 자꾸 고장이 나는 거죠. 이 고장이 났을 때 부품을 교체하기 쉬워야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품 자체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실 부품 표준화의 가장 핵심은 안은 어떻게 돼 있든지 상관없이 부품과 부품이 만나는 부분, 바로 그 인터페이스가 표준화되어 있어야 서로 조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도 옛날에는 이렇게 덩치 큰 애플리케이션이었다면 이걸 주로 사용되는 기능 위주로 잘게 쪼개서 이게 바로 서비스로 만드는 작업이죠. 서비스로 만들어서 이 서비스와 서비스가 만나기 편한 그 조립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들을 표준화하는 작업들이 지금 SOA가 지향하는 바다. 그래서 가트너는 SOA를 다른 말로 풀자면 인터페이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인터페이스의 표준화가 중요해지는 시대고, 그래서 이런 애플리케이션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 이런 시대가 됐는데, 활용해야 될 대상은 크게 IT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와 프로세스죠. 프로세스는 정보를 가져다가 어떤 일을 처리하는 부분이고, 정보는 그 결과로 혹은 그 출발점이 되는 그런 데 활용되는 게 바로 정보가 되는 거고요. 프로세스의 활용도를 높이자 혹은 업무 기능의 활용도를 높이자라는 측면에서 나왔던 게 SOA,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하나로 엮어보자라는 게 BPM 쪽,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은
EDA라고 해서 Event Driven Architecture가 이제 SOA의 다음 단계로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혹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가 오고 담당자가 누구인지가 와서 업무 처리가 바로바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쪽이 바로 애널리틱스와 BI 쪽입니다. 과거에 BI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중심으로 해서 뭐 데이터 마트니 아니면 마이닝 혹은 뭐 ETL 툴들을 활용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업무였다면 이제는 이걸 사용자의 역할별로 구매 담당자가 봐야 될 부분 아니면 신용 한도 관리하는 그 사람이 주로 이제 봐야 될 화면들 분석 정보를 자기 업무 화면상에 바로바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애널리틱스고 이 부분에서 주로 SAP는 이제 비주얼 컴포저라는 툴 내에 어도비의 플렉스 엔진을 탑재해서 이런 분석 기능들을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사용자 층이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좀 포털이나 뭐 모바일 기기라든지 아니면 협업 툴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를 위해서 아까 제가 플랫폼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플랫폼이라는 용어는 상당히 뭐 꼭 플랫폼이라고 하진 않습니다만 이 그림은 그 세계는 평평하다라는 글을 쓴 그 토마스 프리드먼 뉴욕타임즈 기자분이시죠. 이분의 글에 보면 맨 마지막에 정보화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형성하기가 쉬워졌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인재라든지 자본이라든지 혹은 뭐 정보 소스에 액세스하기가 간편해졌기 때문에 그만큼 변화가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정보와 기술이라 할지라도 어떤 용도로 무엇을 위해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상상력을 발휘하는지에 따라서 창조적인 그러한 능력이 발휘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괴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장에 그 119와 911 얘기를 하죠. 911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미국 쪽 얘기고요. 119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119와 911 서로 대조되는 부분입니다만 119가 있은 후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부터 자본주의, 그다음에 사회주의 그런 체제가 무너지면서 시장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일단 형성이 됐었고 그 시장 위에 정보화가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가 가능한 그러한 시대로 오게 됐었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똑같은 정보화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보여주는 것이 리더가 해야 될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AP가 지향하는 바도 이런 새로운 배경이 되는 그게 바로 무대가 되고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 위에 새로운 이야기라는 건 어떤 거냐면 바로 흔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는 모델이 됩니다. 요새 모델링 얘기 많이 하죠. 모델이나 패턴 이런 쪽들을 어떤 패턴으로 이 모델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를 이어나가는지 어떤 패턴대로 혹은 어떤 모델로 데이터와 데이터를 서로 연결시켜 주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보고 나면 그런 새로운 이야기를 꾸려나갈 상상력을 발휘하게 된다. 그래서 상상력과 새로운 이야기, 모델과 배경. 그래서 일반적인 그 인문 사회학 쪽에서도 이런 플랫폼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 거기에는 새로운 플랫폼과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무대가 필요하고 산업화 과정 역시 이미 플랫폼의 시대로 접어든 지가 오래됐습니다. 제가 이미 10몇 년 전부터 자동차 산업에서는 이 플랫폼카라는 개념이 널리 확산이 됐죠. 이게 신차 개발 속도를 더 빨리 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부품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차를 설계하는 그런 모델로 그게 바로 이제 플랫폼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아트나 아우디나 폭스바겐 이쪽에 70%의 부품 가량을 이 서로 다른 차종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 새로운 차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됐었고 SAP도 이러한 서비스 시대를 맞아서 SAP 애플리케이션 안에 숨어있는 프로세스들을 잘게 쪼개놓고 보니까 과반수의 프로세스가 서로 동일하더라라는 걸 발견을 했죠. 그래서 지금 SOA를 통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기업이 갖고 있던 거대한 애플리케이션들을 프로세스 중심으로 잘게 쪼개고 이걸 다시 재조립해서 새로운 보다 나은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저희가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이 바로 저기에 나와 있는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게 이제 SAP 넷위버라는 그물을 짜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드림위버라는 꿈을 짜는 이런 표현이 더 좋습니다만 유사한 넷위버라는 제품들을 이제 내놓고 있고요. 이런 플랫폼의 시대, 정보와 프로세스의 활용도를 높이는 플랫폼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전 세계 CIO 분들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자료는 이제 2004년에 가트너에서 약 800여 명의 CIO 분들을 대상으로 향후 3년 후에 그러니까 2007년경에 가면 IT가 기업 내에서 차지하는 역할 혹은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34%의 CIO 분들이 정보 혹은 BI는 바로 의사결정 지원 정보죠. 의사결정을 내려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정보를 활용하기 쉽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게 34%의 응답자였고요.
나머지 43%의 응답자는 이런 정보나 프로세스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업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IT의 역할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프로세스와 정보의 활용도를 높여서 기업의 업무 개선, 업무 혁신으로 나가자는 것이 IT가 기여해야 할 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러한 비전에 맞춰서 SAP가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엔터프라이즈 SOA라는 아키텍처가 되는 거고요. 단순한 SOA는 사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좀 기술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엔터프라이즈 SOA는 실제로 기업이 가져다 쓸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바로 그게 프로세스 컴포넌트가 되거든요. 다양한 프로세스 컴포넌트를 조립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게 이제 저희 쪽의 그림이고, 그래서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쪽이 위에 나와 있는 애널리틱스 쪽이고요. 프로세스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쪽이 이제 컴포짓 애플리케이션, 이제 조립할 수 있는 조합 애플리케이션이 된다라고 저희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SOA가 다분히 기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국내에 있는 한 고객사에서 중국에 있는 공급업체한테 지금 구매 발주를 한 지가 조금 지났는데 어느 정도 진척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다라는 걸 문의를 할 때 휴대폰을 꺼내 들고 전화를 하면 저희는 CDMA죠. CDMA 기술을 타고서 이제 유선 전화선을 타고서 쭉 중국 대륙까지 간 다음에 거기서 또 무선, GSM, TDMA 골라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쪽 표준에 맞춰서 그 중국의 공급업체 담당자한테 연락이 되죠.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부분, 어떤 표준을 쓰든지 간에 어떤 기술 플랫폼을 쓰든지 간에 서로 연결이 되도록 하자라는 게 SOA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주문 진척 현황이 어떻게 되죠? 라고 저희가 물어보면 저쪽은 밍티엔 어쩌고 저쩌고 내일 어떻게 발송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죠. 서로 언어 자체가 다르게 되면 결국엔 기술적으로 하나로 연결을 해놔봐야 업무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는 비즈니스 공용어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가 말하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가 되는 거고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는 바로 이런 그 위에 업무 프로세스를 하나로 연동해 놓은 프로세스 단위로 묶어져 있고, 이 프로세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비즈니스 옵젝트라는 구매 발주서나 고객, 공급업체 이런 구매 발주서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대가 엔터프라이즈 SOA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굳이 IT에서 먼저 나온다기보다는 제조업체를 비롯한 여러 산업에서 우리가 핵심이 되는 업무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웃소싱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아웃소싱 줬던 부분들도 나중에 다시 자기 기업 내로 끌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업무 프로세스라는 건 항상 어떤 일정한 수명 주기를 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프리 무어라는 이제 캐즘 이론을 창시하셨던 분이시죠. 이분이 그렸던 부분은 업무 프로세스도 처음에는 우리 회사만 되는 차별화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있더라도 이게 산업 내에 확산이 됐다가 결과적으로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히는 흔히 말하는 그 베스트 프랙티스, 선진 사례, 파란색 영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때는 차별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없앨 수도 없는 일이고, 이때는 생산성을 높이는 그리고 효율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업무에는 크게 이런 두 가지 종류, 차별화되는 업무가 있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차별화되는 업무,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 지원 안 하던 그런 업무는 개발 플랫폼을 가지고 개발을 했었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용 애플리케이션 안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걸 버리고 저쪽으로 넘어가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죠. 서로 다른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표준화되어 있던 애플리케이션 일단 도입하고 나면 거기 안에 있는 걸 꺼내 쓰기가 어려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ERP나 CRM 안으로 직접 사용법을 배워야만 쓸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었었는데, 이제는 이 두 가지를 저희 같은 경우 이제 SAP NetWeaver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플랫폼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해서 재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아니면 이걸 통폐합해서 저쪽 제품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가능해집니다. 아까 제가 프로세스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고 쭉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SAP는 이런 ERP라든지 이쪽에 들어가 있는 프로세스를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형태로 해서 위쪽에 쭉 연결을 해놨습니다. 기업이 처리하는 프로세스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죠. 물건 사오고서 대금 결제할 때까지 Procure to Pay라는 어려운 말로 쓴 프로세스고, 물건을 팔고 돈 받는 대금 회수할 때까지의 오더 투 캐시 프로세스가 있는가 하면, 계획 생산 방식으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이제 생산에서 재고 관리까지 이어지는 Manufacture to Inventory라는 프로세스가 있는데, 독일의 한 그 미디언 에이지라는 PC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델 같은 경우에야 주문 받아서 조립 들어가고 부품 이제 가져가서 조립하는 이런 일들을 하니까 상관없겠지만,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부품이 남을 거거든요. 그래서 업체마다 남는 부품이 뭐가 있는지 소싱을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싱이라는 작업들은 소스를 찾는 작업이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이제 제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죠. 제품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 보면 이제 단가가 나올 거고, 이 단가에다 마진을 붙이기 위해서 경매에 붙이고 낙찰이 되면 본격적으로 부품 조달해서 제조에 들어가는 이런 새로운 프로세스를 머릿속에 그렸고, 이걸 SAP가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혹은 이 프로세스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대신 기존에 있던 걸 끌어와서 새롭게 조립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한 3개월 정도 걸렸어야 될 부분들을 불과 2, 3주 만에 새로운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 프로세스를 가용, 재고, 판매로 이루어지는 가용, 재고, 매출이라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었고,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해서 SAP가 기존에 제공했던 프로세스들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쉽게 개발하는 이러한 모델들을 가져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저기 나와 있는 조합 애플리케이션, 컴포짓 애플리케이션이 지향하는 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T의 역할도 CIO에서 향후에는 이제 IT만을, 그러니까 전산 환경만을 관리하는 CITO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그래서 새로운 프로세스를 이제 지원하는 CPIO,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오피서가 기업 내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그림이 되겠고, 어도비 플렉스와는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비주얼 컴포저라는 모델링 툴 안에 플렉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숨어 있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복잡한 건 숨기는 것이 지금 정부와 이익이에 그러니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사용자가 모델링을 하고 나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포털 안에, SAP 엔터프라이즈 포털 안에 분석할 수 있는 애널리틱스 환경이 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걸 iView라고 부르는데, 이게 예를 들면 뭐 포틀릿이나 아니면 MS 쉐어포인트에서 말하는 이제 그 웹파트라든지 이런 쪽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비주얼 컴포저 안에, 그리고 프로젝트 뮤즈는 뭐 내일 저기 바로 옆에서 열리는 SAP 리더십 포럼 행사에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는 새로운 UI가 되겠고요. 어쨌든 그런 쪽, 저희 쪽의 차세대 UI 환경 내에 플렉스 엔진이 탑재돼서 사용하기 편리한 그런 환경들을 구성을 하고 있고, 향후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플렉스 서버라든지 빌더 쪽 부분들까지도 이제 저희와 계약을 맺고 SAP 넷위버라는 제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SAP 고객이고 넷위버 라이센스가 있으신 고객이라면 충분히 이런 비주얼 컴포저를 통해서 플렉스의 위력들을 맛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아키텍처 측면은 디자인 타임 환경에서 아까 말씀드린 쭉 계속 앞에서 소개하셨던 데이터 서비스, 플렉스 데이터 서비스를 SAP용으로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비주얼 컴포저에서 아까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내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모델링을 하고 나면 저기 아까 MXML이나 액션 스크립트, 아까 에크미 스크립트하고 호환되는 부분이죠. 에크머 스크립트하고 호환되는. 그래서 컴파일러 거쳐서 플래시 파일 만들어주면 그게 포털 위에 올라간다 라는 내용들을 가볍게 이쪽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SAP 애널리틱스 안에서 비주얼 컴포저라는 모델링 툴을 이용해서, 말이 자꾸 이상한 용어들만 쓰고 있는데, 쉽게 이제 자기한테 필요한, 여기 나와 있죠. SAP 애널리틱스 with 비주얼 컴포저라고 돼 있고, 여기서는 이제 세일즈 매니저라는, 존 스미스라는 세일즈 매니저 분이 뭐 지역별로, 미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국 동서남북 지역별로 영업 매출을 계획 대비 실적을 보고 싶은데 그런 쪽 분석 기능이 없어서 비주얼 컴포저로 직접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 포털 화면에 띄우는 그런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지금 SAP 넷위버 비주얼 컴포저를 불러오는 화면이고요. 거기 보시면 일단 이게 지금 간단한 화면이고, 먼저 데이터 소스를 찾아야 되겠죠. 아까 그 데이터 서비스 중에서 저희는 SAP BW라고 하는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이제 인포큐브를 하나 불러오는 쪽이 됩니다.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그 제품 매출액, 그러니까 계획 대비 매출액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제품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항목들을 쭉 찾다 보니까 아래쪽에 여기 프로덕트 레버뉴라고 하는 항목이 있죠. 이 제품 매출액을 끌어와서 여기다 놓는 거죠. 이게 이제 데이터 소스가 되고, 이게 출발점이니까 그냥 스타트 포인트다 라고 입력해주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컴포즈를 해야 되겠죠. 실제로 모델링을 해보는. 여기서는 이 데이터를 끌어와서 이제 자기 포털 화면에 위에는 이제 테이블 형태로 하고 아래쪽에는 이제 막대 그래프 형태로 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이블 뷰라는 모델, 그 컴포넌트를 끌어와서 제목은 똑같이 쓰죠. Product Lines라고 써놓고, 여기 아웃으로 나와 있던 걸 끌어오고, 대신 표에 표시할 항목들을 써줘야 되는데, 저희 스테터스라고 하는 건 이제 SAP 특징이 문제가, 목표 대비 실적이 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신호등, 빨간불, 뭐 노란불, 초록불로 표시를 합니다. 스테터스가 있고, 이제 제품명,
그 다음에 실제 단위는 저희들이 매출액이기 때문에 뭐 몇백만 유로 이런 형태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매출, 그 다음에 예측값, 그리고 편차 이런 항목들을 넣고요. 두 번째 하고 싶은 건 이제 차트를 여기다 연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이름은 아까 저희가 만들고 싶었던 revenue 대비 forecast로 써주시고, 요 값을 이제 끌어오는 거죠. 이 테이블에 있던 값들을 끌어오고 차트를 이제 컨피규어하는, 구성하는 환경을 구성을 해주면, 이게 이제 여기서 지금 아까 플렉스 엔진 중에 이제 차팅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막대 그래프, 세로 그래프로 쓰고, 이제 클러스터되어 있는, 그러니까 아까 예측 대비 실적, 그리고 동서남북 이렇게 가로축은 지역별로 한번 나눠보겠다라고 했고, 애니메이션 쪽은 아까 미끄러져 들어오는 슬라이드 인 앤 아웃 애니메이션을 택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 값으로는 실제 레버뉴, 매출액이죠. 매출액하고 그 다음에 예측값 이렇게 하면 가볍게 이제 모델링이 끝난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레이아웃 화면을 보시면 이 위에 탭 순서대로 가시면 되고요. 이쪽이 좀 짧게 나왔기 때문에 위에 표하고 똑같이 맞춰주고 시뮬레이션만 한번 딱 돌려보면 이런 형태대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미 SAP 안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사용자가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끌어다가 쓰는 형태고요. 여기서 노란불이 들어와 있는 모니터 사업부는 그냥 뭐 대략 목표 대비하는데, 빨간불 들어와 있는 PDA 사업부가 특히 눈에 띄죠. 특히 이 중에서도 여기 동부가 상당히 실적이 안 좋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걸 이제 실제 운영 환경에 적용하는 디플로이로 가서 플래시 형태로 그냥 디플로이 한다라고 하면 디디디디 해서 요놈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털 화면에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이분의 포털에서 오른쪽 이쪽에 방금 자기가 만든 애널리틱스 화면이 들어가 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혁신할 때 중요한 부분은 협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PDA 쪽, 이쪽 문제가 얘만 못하고 있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 차트를 퍼블리싱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한테 이 차트를 보내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도록 하는, 그래서 두말을 할 필요 없이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그리고 여기 아까 보시면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이제 그때 이 친구가 쳐다볼 때 이제 최신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담당자인 패트릭 데이비스라는 분에게 집어넣고 PDA는 뭐 레버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팻이라는 친구한테 딱 순식간에 넣었죠. 원래는 제가 디디딕 치면은 들어간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딱 하면은 이 차트가 담당자한테 발송이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황을 함께 논의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시간으로 이런 과정들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쭉 보여드렸던 내용들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네, 여기 있군요. 결과적으로는 SAP 그동안에 이제 물론 SAP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뚝배기보다 장맛이다. 좋은 데이터가 있고 그러면 사실 겉보기는 조금 안 좋아도 상관없지 않느냐라는 식의 과거의 자세였고요. 어도비를 만나면서 Better by Adobe 해서 어도비를 만나면서 더 나아졌죠. SAP가. 왜냐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말 속담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같은 값이면 다 옹치마.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용자가 쓰기 편한 환경을 더 구성할 수 있는데 바로 이 어도비 플렉스 엔진이 SAP를 더 낫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원동력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순한 그런 개인용 소비자용 애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를 더 높이는데 이런 플렉스 엔진을 널리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면서